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여드름이 생기게 되면 특정 부위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특정 부위에 생겼기 때문에 무슨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턱의 여드름입니다. 턱에 여드름이 나면 자궁에 문제가 있다, 혹은 림프순환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심각한 질환에 대해서 혹은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턱 여드름의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죠. 대체적으로 여드름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T존에 생기는 여드름, 그리고 U존에 생기는 여드름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특히 U존 쪽에 여드름이 생길 경우에 턱에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환자분들이 턱에 여드름이 생겼으니까 자궁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리 전후로 이게 약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자궁에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과연 턱에 여드름은 자궁과 관련이 있냐는 얘기죠.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외국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특히 한국에서 이런 얘기가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의학적인 영향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한방 이론 중에서 경락 이론이 있거든요. 그죠? 경락 마사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론 중에서 보면 얼굴 쪽에 경락들이 있게 되는데, 보통 이제 턱 쪽으로 가는 경락이 있어요. 인맥입니다. 인맥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배꼽 라인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라인 쪽으로 쭉 따라가 보면 어디가 연결돼 있어요? 맞아요. 여자의 생식기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자궁, 포태, 충인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충맥과 인맥이 합쳐서 충맥이라고 하는데, 이게 관장하는 부위가 어디냐면 자궁입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염증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자궁이 있네. 그래서 자궁과 이 턱의 여드름의 연관성을 짓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자궁과 턱 여드름이 진짜 연관이 있을까요? 그럼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그러면 턱에 여드름이 난 남자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남자분들도 턱에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자만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자궁이 없는데도 발생을 했잖아요. 없는 자궁이 답답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보통 이제 임산부들도 있겠지만 부인과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산부인과에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턱에 여드름이 유독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산부인과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환자분들을 지켜보게 되면, 그래요, 유의성이 있다라고 보지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턱의 여드름은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냐는 거죠. 그걸 한번 살펴볼 건데, 턱 여드름을 다루기 전에 턱 여드름이 아닌데 턱 여드름으로 오해하는 경우, 오진하는 경우를 우선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흔하거든요. 턱의 여드름이 아닌데 턱 여드름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대표적인 질환이 뭐냐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에 모낭염이 겹쳐진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루성 피부염 얼굴 쪽으로 발생을 하면, 그죠? 여기 눈썹 사이에 많이 생기고, 그리고 코 옆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입 주변에 염증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럴 때 입 주변에 구진들이 발생을 할 때 여드름으로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특히 입 주변에 굉장히 구진들이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 이럴 때 여드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거기에다가 지루성 피부에 모낭염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모낭염도 털난 부위에 많이 생기는데 콧수염 난 부위와 이 턱 밑에 많이 생기거든요. 이때 모낭염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때 지루성 피부염과 모낭염이 겹쳐서 염증을 빵 하고 터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과 모낭염이 겹쳐진 경우에도 여드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사죠, 주사. 보통 이제 주사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는 잘 안 생기죠. 그래서 20대 후에 많이 생기는데, 보통 20대 말부터 그죠, 30대 넘어갈 때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분들이 갑자기 어렸을 때 여드름이 없었는데 턱에 여드름이 많이 나요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구진 농포성 주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남자분들도 입 주변에 뭐가 나는데 잘 안 짜지고, 그죠? 염증이 자꾸 안 사라지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는 여드름이 아니라 주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진단을 정확하게 받는 게 첫 번째겠죠. 그러면 남는 건 이제 턱 여드름만 남겠죠. 그러면 턱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첫 번째 이유는 세안입니다. 세안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안을 할 때, 그죠? 얼굴에다 물을 적시죠. 그리고 세안제,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거품을 많이 문대죠. 근데 이렇게 문댑니다. 근데
그죠? 소외되는 부위가 한 군데 있죠. 어디에? 턱입니다. 턱만 이렇게 문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안해 보면 턱이 잘 안 가요, 손이. 제일 많이 가는 데는 볼이죠. 볼만 신나게 문대죠. 그런 경우에 이제 세안을 할 때 턱 부위가 정확하게 안 닦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 중에서 세안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피지가 뭉치면서 모공을 막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세안이 잘 안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품의 문제입니다. 화장품. 우리가 화장품을 바를 때 이제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화장품은 사용을 되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유분이 많은 화장품을 썼을 때 여드름이 굉장히 폭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유분이 많은 화장품 이제 제형 자체가 하드하게 되죠. 이제 워터인 오일, 오일인 워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오일 베이스가 굉장히 많고 제형 자체가 꾸덕꾸덕하면서 딱딱한 형태인 경우, 그걸 하드한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화장품을 써주게 되면 모공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모공이 막히니까 안에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화장품이 하드할 때 많이 생기죠. 그래서 크림 타입 화장품을 여드름이 많이 나는 분들이 쓰게 되면 안 좋죠. 그래서 오일 프리라던가 이런 가벼운 제형들, 스킨 제형들, 이런 워터가 많이 들어간 제형들을 많이 쓰게 되는 게 여드름성 피부에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자연스럽게 세 번째인데, 화장품을 사용을 해서 이제 화장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색조 화장을 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얼굴에서 잘 움직이는 부위가 있고 잘 안 움직이는 부위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마에 주름살이 생기면서 움직이죠. 잘 움직이는 부위예요. 볼도 많이 움직이겠죠. 그죠? 말 같은 걸 하게 되면 볼이 움직이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화장을 할 때 색조 화장을 쭉 하잖아요. 그죠? 뭐 비비를 바르든지 파운데이션 바르든지 색조 화장을 하게 되면 잘 움직이는 부위는 움직임으로써 그죠? 그 파티클들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밤 되거나 그럼 화장이 다 날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날리는 부위가 있어요. 어디냐면 턱 밑에입니다. 턱 밑에는 화장이 잘 안 날립니다. 물론 옷에 묻힐 수는 있겠지만 날아가지 않습니다. 조직 자체가 날아가지 않는 조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턱을 움직이면서 그죠? 표정근을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죠? 이마 같은 데나 볼 같은 데는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부위죠. 그래서 파티클들이 잘 날아가는 부위에는 여드름이 잘 안 생기는데, 파티클들이 잘 안 나가는 부위, 턱 주변에는 여드름이 잘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압력과 마찰입니다. 여드름 이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인데, 우리가 피부에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압력과 마찰, 이거에 의해서 피지선이 더 발달하거든요. 그리고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만지면 자꾸 여드름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만지는 부위가 어디예요? 턱이죠. 뭐 나면은 자꾸 만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일할 때도 이렇게 만지거나 아니면 턱을 괴잖아요. 이런 경우에 자꾸 압력이 받게 되는데, 슬쩍만 괴더라도 피부 자체는 자극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턱을 괴는 습관, 아니면 이렇게 하는 습관, 이런 습관들, 만지는 습관들, 이런 습관들 때문에 여드름이 더 많이 생기는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턱 여드름은 압력과 마찰에 의해서 자극을 쉽게 받는 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턱 여드름의 해결책도 나오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원칙은 세안이겠죠. 세안을 잘 하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과도한 세안은 좋지 않겠죠. 환자분들 중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세안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인터넷에 보면 나오잖아요. 60초 세안, 뭐 2분 세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드름성 피부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과도한 세안일 수 있어요. 세안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 피지층이 날아가서 그죠? 탈제 현상에 의해서 더 피지가 더 많이 분비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세안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과도하지 않은 세안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세안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적절한 세안 시간은 보통 30초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0초 이내에 그죠? 턱 부위도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때 세안제는 약산성 세안제를 통해서 적절하게 피부에 자극이 없이 세안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품의 사용이겠죠. 그죠? 여드름이 많이 나는 분들 화장품을 라이트한 가벼운 제형을 쓰는 게 좋습니다. 로션 같은 거 가볍게 쓴다던가, 아니면 그죠? 스킨 같은 걸 가볍게 써서 피부가 유분기가 없도록, 피부가 편안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모공이 안 막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색조 화장 같은 경우도 너무 하드하게 색조 화장을 하는 게 좋지 않고, 그리고 여드름 난 부위에 화장을 할 때는 조금 줄여서 화장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걸 너무 그죠? 많이 바르게 되면 특히나 여드름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중에서 그죠? 방수 성분이라던가 이런 제형 자체가 물에 씻기지 않는 성분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피부에 끈덕하게 남아서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 많이 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량도 좀 줄이거나 여드름 난 부위를 피해서 바르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잘못된 압출도 중요합니다. 여드름이 턱 주변에 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드름이 턱 주변에 날 때 쉽게 짜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 잘못 짜게 되면 중간에 피지가 딱 끊기거든요. 그럼 끊기는 순간 그 부위에는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짤 수 있는 여드름은 적절하게 짜주는 게 중요한데 짤 수 없는 경우는 손을 안 대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환원이 됐을 때 짜기 쉬울 때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짤 때도 트위저 같은 걸 이용해서 꾹 눌러서 짜게 되면 좋지는 않고 그죠? 바늘 같은 니들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압출을 하는 방법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압출 영상은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적절하게 압출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턱을 괴는 습관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턱을 만지는 습관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여드름의 원인 중에서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제 안드로겐 호르몬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염증 자체를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의해서 안드로겐이 많이 분비되는 것들을 기전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줄이고 그리고 편안하게 생활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음식 관리 같은 경우도 너무 단 음식들이 염증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달고 그리고 너무 짜고 맵고 한 자극적인 음식들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묘한 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빠이!